우리 대학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대담회 JBS가 다녀왔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개표 현장 JBS가 다녀왔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해체와 그 전말 J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의 윤희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에서 성평등 정책 대담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윤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수요일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성평등 정책대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다양한 대학 내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참석해 여러 성평등 정책 관련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학생들의 발제, 정춘숙 의원의 발제, 청중의 질문 및 대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발제 내용으로는 대학 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영화계 여성 진출 현황과 여성 영화 지원의 필요성, 고등교육법의 문제점과 조항 신설 필요성이 있었고 학생들의 발제에 이어 정춘숙 의원의 발제도 이어졌습니다. 대담에서는 대학생들과 정춘숙 의원의 활발한 정책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대학 내 여성주의 단체들과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정책 간담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발제한 내용, 3가지 내용이 다 굉장히 아주 전문적이고 수준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신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서 오늘 제안받은 내용들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책으로 각 해당 부처에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안 해본 일, 새로운 일, 또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새로운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같이 취합해서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발제를 하면서 이제 이 대담회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더욱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고 또 의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 또 다른 직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2018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 회장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몇 번이고 연장을 거쳐서 투표가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그 개표 현장과 결과를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재선거 투표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학생회, 경영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인문대학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투표 종료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개표가 진행됐으며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개표 결과가 공고됐습니다. 총학생회 투표의 경우 전체 재학생 8,778명 중 3,576명의 투표로 참여율 40.73%를 기록해 효력을 얻었습니다. 개표 결과 단일 후보였던 기호 1번 어울림 선본이 3,576표 중 찬성 2,99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공과대학은 투표율 43.79%를 기록했으며 기호 1번 합선본이 찬성 758표로 당선됐습니다. 경영대학의 경우 투표율 42.88%로 찬성 422표를 얻어 기호 1번 다원선본이 당선됐습니다. 인문대학은 투표율 43.91%, 찬성 314표를 기록한 기호 1번 다원선본이 당선됐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의 경우 투표율 50.67%를 기록했으며 기호 1번 두잉선본이 찬성 278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의 경우 투표율 40.73%로 개표 가능 투표율 40%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마저 원래 예정된 투표 마감 날까지 34.8%에 웃돌던 투표율을 한 차례 연장해 끌어올린 수치였습니다. 작년 투표율 40.82%, 재작년 투표율 44.4%에 이어
올해 총학생회 역시 턱걸이로 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따르면 저조한 투표율이 학우들의 암묵적인 반대표라는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약 중 하나를 인권위원회 독립으로 넣은 총학생회 선본에 보이콧한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에 단일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개표가 성사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 당선된 어울림 선본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4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유규상입니다. 선거가 성사되어서 저희가 정식 총학생회가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부총학생회장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제가 유세 중에 했던 말 꼭 지켜나가는 그런 부총학생회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저희가 이번에 낮은 투표율과 무투표 운동 등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학우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가 뭔지,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뭔지 유념하는 부총학생회장이 될 것이며 덧붙여서 비단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가에 만연한 학생자치 참여의 조조 현상 그리고 유리화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학우 여러분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선거 결과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학우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언급드리며 앞으로 저희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구국 부서를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 주 초까지 이 국체제 및 조직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저희 공약사항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석교 측과 그리고 저희 학생회 분들과 축제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제 기획단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대략적인 틀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구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진행하고 있던 100주년 기념 사업에 있어서 저희 측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목소리를 올려퍼질 수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저희 어울림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논란 속 당선된 어울림 선본, 학우들과 보다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김정우입니다. 논란의 인권위원회가 결국 해체됐습니다. 인권위원회의 해체의 전말과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 광장에 학생인권위원회 5차 회의 보고 및 성명문이 게시됐습니다. 성명문에는 새로운 총학생회의 출범으로 현재 인권위원회는 해산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해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의 신고인분들께 조사기간의 한정으로 인해 함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반년간 교내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생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설립됐으며 왜 결국 해산하게 된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지난 12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김민성 전 총학생회장의 세무학과 내 부조리한 행위 및 소모임의 악패습을 고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2017년 제4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민중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세칙에 의거해 학생인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덕현 총학생회 권한대행을 비롯한 총 5명의 학우들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세무학과 학내 부조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총 5건의 제보 중 2건은 피해자의 건강상 문제와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중도 포기됐고 나머지 3건은 별다른 징계 조치 요청이 없어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인 권한대행 학생회가 구성되면서 성명환 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차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윤한구 세무학과 학우와 최영주 세무학과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했으며 총 6명의 학우들로 2차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중 김민영, 한효진 전 인권위원은 세무학과 소모임 세무 칼큘레이터즈 다음 카페 이상형 월드컵 게시물에 대한 1차 조사를 시행했고 이상형 월드컵 및 인권 침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 달리 해당 카페에는 이상형 월드컵을 실시한 게시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됐고 이에 성명환 전 인권위원장과 김민영, 한효진 전 인권위원은
더 이상 학생인권위원회 업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성명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위원회는 3차 인권위원회로 개편됐으며 하유진 전 인권위원장 직무대리인을 비롯한 총 7명의 학우들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인권위원회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가 3차 인권위원회에 의해 개최됐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1차 인권위원회가 세무학 간의 부조리 조사 중 해당 학과 고학번에 의한 외압이 존재했음을 밝혀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상위기관의 조사로 인해 학교 측의 조사가 불가능했던 일명 정현남 사건이 지난 공청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재접수되면서 애초에 제대로 된 조사를 왜 하지 않았냐는 등의 학우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총학생의 어울림 선본에 당선 후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권위원회는 결국 해산됐습니다. JBS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거쳐 인권위원회가 해산됐는지 알기 위해 이민주 전 인권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인권위원회는 지금 현재 징계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칙이나 세칙이 없는 상태여서 여러 여론들이 원하시는 정말 처벌이나 징계나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인권위원회였고 그거를 왜 못 만들었냐 하면은 나아가 그거를 내려야 하는 기분야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건 저희 성명문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이 판단자가 되어서 어떤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가는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문기관 없이 그런 판단을 단독적으로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3차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 지적과 동시에 세칙과 학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 출범하는 유균상 캠프의 학생인권위원회 재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체 겸 재구성이 됨으로써 이 모든 걸 하다가 중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많이 아쉬웠죠. 왜냐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고 그 준비한 걸 하나도 못했으니까. 교육이랑 도움을 주신다는 분들이 먼저 계셨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뭘 못하게 됐으니까. 대외 협력지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못했으니까. 4차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학칙과 세칙이 절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어떤 전문기관에서도 어떻게 많이 하는지 더 봤으면 좋겠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민주 전 인권위원은 세칙에 의해 3차 인권위원회가 해체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준비된 활동을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총학생회 측은 어떠한 논의를 거쳤고 향후 어떠한 행보를 걸을 것인지 저희 JBS는 총학생회 측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유규상입니다. 저희 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세칙을 보시면 제9조에 학견위원회의 임기는 당의 총학생회 집행부 임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세칙에 따라서 이전 인권위원회의 해체는 당연한 절차였었습니다. 향후 인권 구성 계기를 하시면은 현재 인권센터 설립 추진안을 학교 측에 전달한 예정입니다. 다음 주 초쯤에 학교 측 입장이 저희 쪽으로 전달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1차적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부서 체제로 안전관리국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국을 바탕으로 인권센터 설립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요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히 성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정식 총학생회가 돼가지고 인권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 지금 세무학과 부조리 사건이라던가 동아리 내 부조리 사건 같은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건 같은 그전 인권위원회가 담당했던 인권 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방치돼가지고 문제 해결이 퇴색되거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 일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무 부조리 문화에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 지금 문화개선 사업 관련해서 인권위 인증계 사업 관련이나 아니면 저희 측에 준비한 내용 바탕으로 문화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 인권위원회의 불충분한 조사와 소극적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학교 측과도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과에서는 세무과 측에 직접적 요구를 해서 다시 재조사 및 입장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세무학과 학생 측과 함께 문제 해결 및 원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건의 경우 그 교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일반 학우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수합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처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교직원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교내 성평등위원회나 양성평등 상담센터에서 혹은 교무처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교무처 및 학생과와 연계해서 징계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동아리 인치사건의 경우는 이전에 인권위원회는 이제 재판을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 기다려야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 가해자 중에 인권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 도의적으로 되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후 만약 인권위를 모집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치사건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마무리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라도 저희 학교 측에서도 저희 학생자치 측면에서도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의 어울림은 인권위원회 관련 재구조 세칙에 의해 인권위원회는 해산됐으며 향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인권위원회의 3가지 방향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교내 인권 문제들이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속한 해결을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학우들이 기대했던 기능을 원활히 이행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설립된 인권위원회는 결국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된 학생자치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바라던 학우들의 기대 역시 무너졌습니다. 비록 인권위원회는 해산됐지만 우리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학생 인권 환경 개선의 불발이 아닌 우리 학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돼야 하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윤희진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인권위원회는 총학생의 어울림의 당선에 따라 새 측에 의해 해체됐습니다. 새로운 인권위원회를 맡을 총학생회 측이 어떠한 행보를 걸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건강검진이 4월 9일 월요일부터 4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제1학기 입문 100년 계속 장학생 서류 제출이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2018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 창작터 교육생을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이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